최상의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글로벌 안전 거래소. 아바트레이드에서만 드리는 특별 혜택. 첫째, 승률 71%의 피겨컨트 보조지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 솔루션. 둘째, 가입한형 $50 웰컴 보너스. 첫 입금과 동시에 $50 웰컴 보너스를 지급해드립니다. 셋째, 거래 계약당 $3 캐시백, 거래라당 $3의 리턴 보너스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트레이딩을 할 때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 이 용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재테크를 한다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시작하는 게 일단은 주식 투자부터 시작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코인 거래 때문에 코인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많지만, 오랜 시간의 트레이딩의 역사를 보면은 주로 주식 투자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물 거래로 넘어와서 나중에는 이제 외환이나 원자재 쪽 이런 파생 상품 거래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많이들 들어봤던 선물이라는 거래에 대해서, 그럼 선물은 뭐고 현물은 뭔지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거래를 하면서 내가 하는 거래가 선물인지 현물인지, 아니면 나는 어떤 거래를 하는 게 나한테는 앞으로 유리할까, 이런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에서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의 차이. 우선은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영어로는 퓨처죠. 이 거래의 개념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선물입니다. 앞선 자에 물건 할 때 물자. 그래서 사전 뜻대로 해석하면은 미래의 계약을 지금 미리 약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선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마감일입니다. 마감일. 그래서 모든 선물 거래 계약에 있어서는 마감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감일에 이자가 정산이 되는 이런 과정이 존재하는 거고요. 다음에 선물 거래의 특징이 뭐예요? 주식하는 사람과 선물하는 사람. 이 거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항상 선물 거래는 비교적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소액의 자본을 가지고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자, 이게 양날의 검이라 그랬죠. 레버리지는 수익성이 있는 만큼 뭐도 있어요? 위험성도 있습니다. 나의 거래가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만큼 10배, 20배, 100배로 위험성도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의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 이게 일단 선물 거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현물을 보면은, 일단 현물 거래라는 거는 말로만 들어봐도 현물이라는 개념은 실제 존재하는 물건을 얘기해요.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현물 거래가 뭐예요? 환전소입니다. 환전소. 여러분들 어디 미국 여행을 가요. 그럼 USD 달러 사러 가잖아요. 환전소 가서 한국 돈을 내고 달러를 사오죠.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거래잖아요. 현물이 오고 가잖아요. 아니면 보통 동네 바다에 있는 금거래소 있죠. 실제로 현금을 내고 돈을 내고 금을 사오잖아요. 금이라는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의 물건이 오고 가는 거래, 이거를 우리는 사전 뜻으로 해석을 하면 현물 거래라 칭하고요. 그럼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주식은 현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주식의 마감일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주식을 일단 내가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은 아니지만 주식도 그 주식을 사면 내가 그 회사의 주주로 등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물 거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앞서 설명드린 선물과 현물의 차이는, 일단 현물 거래는 마감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면서,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연동성 대비해서 봤을 때 거래가 안전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메타트레이더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FX 마진 거래는, 이 거래는 선물 거래일까 현물 거래일까? 자, 이 개념을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FX 마진 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하는 외환 통화성들, 유로 달러가 됐든 달러 엔화가 됐든 파운드 달러가 됐든 거래를 할 때 마감일이라는 게 있나요? 그 마감일까지 내가 포지션을 보유하고 가면은 이자가 정산돼서 자동으로 청산되고 하나요? 물론 매일 아침마다 외환 시장에서 스왑 이자를 정산하는 시간은 있지만 1, 2분 정도,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이 수합이자 정산을 제외하고는 외환 거래에서는 마감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시장은 24시간 거래에,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까지도 거래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바이도 잡을 수 있고 셀도 잡을 수 있는 양방향 거래이지만,
FX 마진 거래의 특징, 레버리지 사용하죠. 그리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선물 거래보다도 더 높은 하이 레버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웬만한 해외 거래소들이 대부분 400배, 500배, 최대 1000배까지 레버리지를 크게 쓰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수익성도 높고 위험성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FX 마진 거래를 선물과 현물로 구분을 짓자면 현물 거래이지만 하지만 레버리지는 선물보다도 더 높은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물과 현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예를 들면 메타트레이더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찾으실 때 이런 식으로 만기일이 표기가 된 상품들도 있고 뭐 12월물, 뭐 2월물, 8월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이런 거보다도 종목들로 구분을 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면은 메타트레이더에서 내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 거래 종목 카테고리 중에 외환통화상, 귀금속, 가상화폐 이런 카테고리까지는 현물 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마감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로 선물 거래 상품이 뭐가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각종 주가 지수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나스닥, 항생, 그리고 에너지 자원들. 예를 들면 원유, 천연가스, 뭐 크루드 오일, 브렌트 오일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나 이런 원자재 쪽 카테고리는 선물 거래에 포함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선물 거래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롤오버 이자예요. 만기일이 됐을 때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롤오버 이자라는 걸 정산하게 되고요. 계약이 다음 계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되 자, 그 과정에서 이번 계약이 만료되고 다음 계약으로 넘어갈 때 이자 정산을 거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 종목이 롤오버가 언젠가, 만기일은 언제면 롤오버가 언젠가. 사실 저희 아바트레이드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롤오버 정산이 있기 며칠 전에 저희가 거래를 하시는 실거래 고객님들한테는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번 주 일요일날 롤오버 정산이 있기 때문에 거래에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내가 좀 미리 보고 싶다. 자, 그거를 확인하는 사이트는 어디서 본다? 저희 아바트레이드에 영문 홈페이지가 있어요. abatrade.co.kr 거기에서 언어를 영어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영문 페이지로 넘어오는데 여기에서 트레이딩 인포라는 메뉴에 롤오버라는 메뉴가 있죠. CFD 롤오버 클릭해보시면은 자, 여기에 매달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어떤 상품이 언제가 만료일이고 롤오버는 언제인지.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종목을 보시고 롤오버가 언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롤오버의 계산 공식은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그 롤오버 당시에 마감되는 가격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계약의 시가 이 관계에서의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혹시라도 이 계산법이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공식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는 레버리지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쓰지만 사실상 메타트레이더를 사용하는 우리의 거래는 가상화폐 쪽도 그렇고 외환통화상도 그렇고 귀금속 거래, 골드, 실버 당연히 하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요. 장점은 일단 소액으로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 이렇게 원금 손실의 위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만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주식 거래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오고 가는 그런 환전소라든지 금거래소라든지 이런 데를 쓰면은 레버리지를 안 쓰는 거래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는 있죠. 물론 모든 트레이딩,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트레이딩에 있어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어요. 정말로 은행의 적금 상품이 아닌 이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보험사에서 하는 펀드조차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요. 자,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현물 거래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비교적 작다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 중에 나는 무엇이 어울릴까? 라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위험의 감수 수준 있죠.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나는 그래도 위험성이 있지만 높은 수익성을 한번 누려볼 것인가.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이런 식의 거래를 즐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의 기준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사용 안 하고 현물 거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자산 종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일이 있는 선물 거래. 주로 나스닥 항생 같은 주가 지수 아니면 크루드 오일 같은 원자재. 이 카테고리에 있는 거래 종목들이 선물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마감일이 있고 롤오버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 정말로 나는 레버리지를 안 쓸래, 안전하게 거래할래, 그러면 실제로 무슨 작물 교환소나 아니면 주식 투자 쪽으로만 가는 거고,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변동성을 이용하고 싶다, 위험이 있지만 수익성도 더 높이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선물 거래 아니면 외환 거래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람들이 트레이딩에서 얘기하는 선물과 현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